요거 4개만 봤을 때 제가 한 달 동안 벌어들였던 순수익이 250만 원입니다. 요거 제 주력 상품 아니거든요. 쿠팡에서 살아남으려면 윙이랑 그로스랑 로켓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거는 오프 모임 때 얼마 전에 10월달에 오프 모임 할 때도 한번 말씀드린 내용도 좀 있는데요. 오늘 좀 더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씩 말씀드리면 일단 위탁 판매 하고 우리가 그로스로 하잖아요. 우리 기초 강의 기억나시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하나씩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소형 키워드 중에서도 파생되는 연관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틈새 시장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틈새 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시로 생활용품 제가 판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가져와 봤거든요. 보시면 쿠팡 상품 수가 12,000개고 그다음에 그 검색 수는 17,000회래요. 뭐 나쁘진 않죠. 근데 저는 쿠팡 상품 수가 10,000개 이상보다는 그 이하가 더 저는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내려다 보면요. 같은 제품인데 또 다른 키워드예요. 더 소형 틈새 키워드로. 이게 46개 팔렸습니다. 비검색 영역이 아니라 검색 영역으로. 오히려 이 대형 큰 키워드는 거의 안 팔렸어요. 물론 비검색 영역에 팔렸을지 모르겠지만 검색 영역에서는 얘가 제일 많이 팔렸거든요. 46개 팔렸어요. 근데 쿠팡 상품 수가 875개밖에 없죠. 근데 검색 수 보시면 130회예요. 130회밖에 안 되는데 11월 한 달 동안 이 키워드로 46개가 팔렸습니다. 진짜 돈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해보니까 돼요. 근데 이거는 이것만 봤을 때는 상품 등록해봤자 판매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될 수 있지만 이게 파생되는 키워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내려볼게요. 이거는 16개가 판매되었거든요. 여기는 상품 수가 5,800개인데 검색 수는 약 900회 정도 돼요. 요것만 16개가 판매가 되었어요. 검색 영역으로. 그 다음에 요것만 17개 판매되었습니다. 상품 수 1,010개. 그리고 검색 수는 780회. 11월 한 달 동안 이 같은 상품이에요. 근데 키워드가 다 다른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요것도 상품 수는 1,200개인데 검색 수는 1,570개. 요걸로 또 3개 팔렸고. 그러니까 파생된 키워드가 뾰족할수록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문풍지가 아니라 창문 바람막이, 창틀 바람막이, 붙이는 바람막이 뭐든 좋아요. 그렇게 계속 파생되다 보면은 거기서는 틈새가 보여요. 근데 그걸 내가 자리 잡고 있으면 여기서 3개, 저기서 4개, 저기서 10개. 그럼 판매량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형용사 붙는 것도 좋습니다. 뭐뭐 하는 뭐뭐. 그렇게 해서 이 키워드는 계속 파고 드셔야 돼요. 연관 키워드, 무슨 키워드, 파생된 키워드 계속 파고 드셔야 됩니다. 거기에 돈이 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3개 팔리고 5개 팔리고 10개 팔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템 하나로 11월 달에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판매가 됐어요. 하나 팔았을 때 겨우 2,721원 남는 건데 지금 하루 판매량이 27개, 28개, 36개 이렇게 돼 있죠. 누적 판매가 429개였고요. 이 아이템 하나로 35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네, 여기 속에는 많은 비검색 영역의 광고가 이제 구매가 됐고, 그다음 위에 검색 영역이 구매가 됐잖아요. 그 비검색 영역에는 아까 위에 제가 보여드렸던 요런 더 소형 틈새 키워드로도 구매가 됐겠죠. 어쨌든 이 소형 키워드가 틈새 키워드가 무시 못해요. 저렇게 쌓이면요. 그래서 요거 하나로 이렇게 판매가 되었다. 근데 제가 몇 개 더 보여드릴 겁니다. 네, 같은 방법으로 요것도 보면은 상품 수가 1,200개밖에 안 된대요. 근데 검색이 거의 7,000회가 됩니다. 너무 좋죠. 요것도 상품 수는 8,300개지만 검색 수는 1,400개밖에 안 돼요. 이건 또 반대로 안 좋네요.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아까 위에 말씀드린 대로 2개, 3개, 4개, 5개가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온 거거든요. 데이터를. 얘는 겨우 260회에 검색이 됐는데 이걸도 판매가 되더라고요. 보면 6개월 판매는 516개밖에 안 된대요. 저도 이게 판매가 참 신기하긴 했는데 광고 보고서를 뜯어보니까 이게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11월 한 달 동안 보면요. 이것도 겨우 2,670원밖에 안 남아요. 사실 이거 저는 대부분 3,000원 이상 남기는데 가격을 다운시켜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225개가 팔려서 한 36만 원 벌었습니다. 이것도 다 틈새예요. 이것도 틈새고. 이것도 딱 보니까 상품 수가 겨우 1,100개. 근데 검색 수는 2,000회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판매량은 약 1,000개 가까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로 월 100만 원 순수익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거 사계절 거의 상품인데 몇 개월째 계속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꾸준하게. 지금 광고비도 보면은 거의 큰 차이가 없죠. 2만 원대에서 약 한 5만 원대 사이. 로아스도 비슷하고 판매량도 뭐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순수익 비슷비슷해요. 쌓이다 보니까 이게 100만 원을 벌어다 주는 좀 좋은 아이템이 됐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여기서 봤을 때는 상품 수가 16,000개인데 겨우 260회. 이건 조금 좀 심하긴 했죠. 요건 판매가 안 되는 건데 더 틈새 키워드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요. 쿠팡 상품 수는 3,000개인데 검색 수는 겨우 380회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이거로 좀 많이 판매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판매되냐? 이 데이터, 1년 데이터를 보니까 4월 봄 계절에 좀 시즌성이 있는 제품이었어요, 이게. 근데 그때 가장 피크 때는 검색 수가 1,560회랍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수요가 상승하는 구간에 제가 이 상품 등록에서 광고를 돌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상승했을 때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 광고도 안 들리고 틈새 키워드고 별로 관심이 없을 때 저는 이것도 판매가 되겠는데? 하고 상품 등록하고 광고를 돌린 거죠. 근데 그게 1년 동안 데이터가 쌓이니까 제가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계속 판매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시즌인데도 판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어떤 제품이냐면
한 개 팔았을 때 8,400원이 남는 제품이에요. 하나만 팔면은 수익이 나는 거. 네. 그래서 광고비가 보면은 거의 10,000원 왔다 갔다 해요. 10,000원 잘 안 넘죠, 하루 광고비가. 그래가지고 겨우 팔아봤자 한 개에서 뭐 10개 사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게 한 달이 쌓이면요, 72만 원을 벌어다 줍니다. 한 달 동안 겨우 120개 팔았는데.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틈새 키워드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님들께서 시즌인데, 아, 시즌 나는 별로 뭐 그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시즌 때 내가 잘 흐름을 타가지고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비시즌인데도 이렇게 팔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데이터는 보는 건 좋지만, 데이터 보면서 소싱한 거 맞아요. 그리고 제가 기초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그 소싱법은 어디까지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10번만 상품 등록하다 판매도 하나도 안 돼서 그만두실까봐. 그래서 그나마 확률이 높은 걸 위주로 상품 등록하시길 바랬어요. 판매하는 경험을 가지시길 바랬고, 판매가 하루에 10개, 20개 이상 판매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지시길 바랬어요. 그걸 한 번 경험하신 분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상품 등록하고 계속 하시거든요. 근데 나 좀 해보니까 안 되네? 상품 등록 10개 해보니까 판매 하나도 안 돼. 그럼 금방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조금 효율이 높을 것 같은, 가능성이 높은 거 위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대표님들 이런 것도 소형 키워드 무시하지 마시고 그냥 올려보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전에 월삼촌님도 말씀해 주셨죠? 일단 고민 안 하고 올려본다고. 어차피 광고비 소지 안 하면 끄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요 4개만, 요거 4개만 봤을 때 제가 한 달 동안 벌어들였던 순수익이 250만 원입니다. 요거 제 주력 상품 아니거든요. 이거 윙으로 보낸 상품도 있어요. 근데 주력 상품 아닌데 이렇게 벌어가요. 그러니까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쌓여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루에 겨우 10개, 15개 판매되는 게 쌓이다 보면 이렇게 돈을 벌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로스 수수료가 올랐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제가 윙으로만 보내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당장 막 큰 돈 투자하지 못하고 사입도 그렇고 사무실도 그렇고 그로스 너무 좀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틈새 키워드로 계속 상품 등록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 소싱하는 그 시장을 보는 눈이 길러지기도 하고, 그렇게 소싱하고 상품 등록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씩 나만의 소소한 아이템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누적이 되면 꾸준하게 돈을 벌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수익 250만 원이라는 게 누가 보면은 뭐 250 이럴 수 있지만 누가 보면은 또 월급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되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상표가 있다. 내 상품을 이제 패키지 하는데 거기에 뭐 A4 용지 하나 출력을 하든 아니면 카드 같은 걸 출력을 해서 상표를 그려서 포장을 하든 그렇게만 해도 아이템 분리가 돼요. 방어가 돼요. 매칭돼도 내가 분리할 수 있거든요. 그거 뭐 종이 한 장 하는데 뭐 몇십만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인쇄해서 포장할 때 같이 넣어서 포장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뺏기지 않고 꾸준히 소소하게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아이템들을 소싱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쿠팡에서 살아남는 전략 중 하나, 소형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도 너무 그로스나 중국 사입만 목매지 마시고, 나는 좀 이런 쪽을 먼저 해봐야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소형 키워드를 많이 찾아보시고 파생되는 연관 키워드 계속 검색해 보세요. 찾아보면 나도 몰랐던 것들이 알게 되거든요. 광고 보고서 뽑아보면 나도 몰랐던 키워드들이 보여요. 네,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형 키워드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소싱. 이제 테스트는 기본이고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한 다음에 그로스 소싱을 하시면 됩니다.